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사람사랑유학원 대표 이선호입니다. 이번 8월에 의대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은 버밍엄 대학교 의대 파운데이션이 작년에 처음 생겨서 5명을 모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급하게 모집해서 5명이 다 이렇게 좀 차지는 않았었는데 그중에 저희 학생이 이렇게 입학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의대에 진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담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지학생 좀 준비되셨어요? 네, 잘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파운데이션 과정을 끝낸 박지호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버밍엄 대학교 소개로 시작을 해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타임라인 설명을 한 후, 그 다음에 파대 과정을 잠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버밍엄대 생활로 마무리를 한 후, 소감을 말씀드리고 Q&A 타임을 이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왜 제가 버밍엄 대학교를 선택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버밍엄 대학교는 전 세계 QS 랭킹 2022년 기준으로 90이고, 영국 내에서도 1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밍엄은 영국 두 번째 도시, 런던 다음으로 이제 위치한 대학이고, 레드브릭 19세기에 지어진 대학으로 명성이 있으며 러셀 그룹 유니버시티인데 이 말은 즉슨 리서치로 이제 되게 알려져 있는 대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바로 옆에 퀸 엘리자베스 호스피털이 이제 있는데 여기는 1000개 이상 병동을 이제 유치하고 있고 이 병원은 영국 내 13위 이제 병원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파운데이션을 통해 이제 진학을 하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20년도 8월에 고등검정고시 취득을 한 후 진로 상담을 위해 12월에는 원장님께 상담을 받았고 그 후 21년도 1월에 이제 지원을 하였는데 그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랑 IELTS는 아마 최소 6.0 그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엔 이 인터뷰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좀 중요했던 것 같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질문을 이제 많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통과를 하면 학교에서 컨디셔널 어퍼를 이제 보내주시는데 거기 적혀 있는 게 UKCAT을 2640을 넘어야지 합격을 해주겠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UKCAT은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의대 적성 고시이고 4개의 학문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으며 좀 약간 저에겐 좀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열심히 한 몇 개월 준비를 좀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2640이 이제 넘었으면 이제 학교에서 unconditional offer 발행을 해주고 카스도 이제 주시면 그때 이제 출국 준비를 하고 학교에 가는 겁니다. 이제 파운데이션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의대로 진학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9월에서 12월은 1학기고 그 다음 이제 크리스마스 방학이 있는데 그때 되게 중요한 MMR 인터뷰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MMR 인터뷰는 학교에서 서포트를 조금 주고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1, 2학기 때 완벽한 점수를 받아도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진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을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학기가 있고 2학기 사이에 부활절 방학이 있고 그 다음에 6월에 결과 발표를 학교에서 해주면 카스가 나오고 비자 준비를 또 하고 출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파운데이션 인터뷰랑 의대 인터뷰랑 어떻게 다른지 약간 의문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둘 다 약 30분 정도 진행이 되는 것이고 파운데이션 인터뷰는 의대 인터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살짝 캐주얼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매우 중요하고, 이제 여기서 질문하는 거는 personal statement,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메디슨 관련을 해서도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어, 음, 그런 소질이 있는지 그런 관련 질문을 하였고, 이제 의대 인터뷰는 약 30분 정도 진행을 되었고, 저는 코로나 특수사항으로 원래는 MMI지만 두 스테이션만 줌으로 진행을 하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음 학기부터는 원래대로 MMI로 진행을 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UKCAT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Medify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모의 테스트를 공부를 하였고 그 이외에도 공식 UCAT 사이트가 여기 있는데 거기서 제공한 모의 테스트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MMI 인터뷰를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이것 또한 UCAT처럼 몇 달 전부터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하였는데 이 ISC 메디컬이라는 약간 많은 대부분의 학생이 본다고 할 수 있는 이 책으로 공부를 하였고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가이드라인이 살짝 있는데 그것을 숙지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학교 친구들과 모의 인터뷰를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파운데이션 과목은 두 학기를 나눠져 있어서 각 학기가 11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학기 둘 다 공통점이 있으면 이 영어 과목 1번을 둘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통과 조건이 있는데 모든 과목 최소 70%로 전 과목 평균 70%도 도달을 해야 되고 전 처음에 70%가 되게 쉽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좀 있긴 한데 이 알고 보니 영국에서는 first로 졸업을 하는 점수여서 은근 좀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제 health declaration이랑 immunization form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MMI 통과를 하면 학교에서 주는 서류로서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보고 DBS랑 police check, 범죄 경력 체크하는 것도 MMI 통과를 하고 이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또 다섯 번째로 매우 중요한 MMI를 통과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typical 시간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1학기 시간표인데, 모두가 다 이제 비슷한 수업을 듣는데, 이 보라색으로 칠해진 영어 수업은 IELTS 성적에 따라 수업 횟수가 달라져서 성적이 높을수록 이제 학교에 조금 나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영어 수업,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수업으로 2학기 모두 수강을 해야 되고, 이 볼 수 있다시피 term 2의 에세이가 60%를 차지를 하는데, 그래서 이 과목이 약간 좀 부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중요한 게 녹화본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수업을 출석 체크를 진행을 해서 다른 학생의 또 말에 의하면 이 출석이 낮으면 비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였던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 선생님이 튜터로도 일을 하시는데 에세이를 1대1로 도움을 튜토리얼 때 매우 많이 주셔서 이 수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 실러버스라고 모든 과목 때 이제 주시는 건데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비슷한 과목끼리 이제 묶어보았는데 이거는 생명 과목으로서 실험 리포트를 써야 되고 그룹 프로젝트, 포스터 프로젝트를 하고 이 과목들은 근데 이것보다는 중간 기말고사가 많은 퍼센트지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목들은 매주
렉처 강의가 있고 그 강의에 대한 이제 워크시트를 주시면 그에 대한 해설 강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는 녹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유기랑 무기화학이 있는데 이 강의 또한 모두 녹화되고 강의 렉처가 있고 그 후에 이 오른쪽 사진과 같은 워크시트를 주시면 그에 대한 해설 강의 또한 진행이 되고 이 과목은 이제 이 중간 기말고사가 매우 중요하고 그 외에 들어가는 것은 한 15% 정도로 7주랑 11주에 매우 짧은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과목과 물리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들 또한 매주 녹화되고 해설 강의 또한 존재하고 이 과목도 아까와 비슷하게 중간 기말고사가 이제 중요하고 수학은 특수 상황이 있는데 이거는 매주 시험을 봅니다. 근데 5%밖에 안 들어가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 및 공부량을 이제 공유를 하자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영어 수업. 저는 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세이 쓰는 것이 이제 한국 학생들에겐 좀 생소하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논문 레퍼런스 그런 것도 해야 돼서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전 어려웠고 이제 이 화학, 물리, 생물 과목들은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서 하라고 생각을 했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이제 워크शी트만 열심히 풀어도 시험은 그거에 베이스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사이언스 스터디 스킬 과목이라는 것은 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랩 리포트라는 것도 이제 처음 써보는 거고 이것도 레퍼런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시험에서 이제 점수를 획득을 하면 돼서 그거는 이제 그래서 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버밍엄의 다양한 문화생활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버밍엄 대학 캠퍼스는 이렇게 크게 위치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도서관, 이건 신식 건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내내 공부를 할 의대 건물, 이거는 이제 버밍엄의 지도인데 여기가 이제 버밍엄대 주변 메인 대학가 셀리오크 로드라고 되어 있고 이제 공부할 때 이외에는 시티센터에 주로 학생들이 가시는데 여기서 이제 요가 생활을 보내시면 됩니다. 셀리오크 로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영국적인 풍경을 보실 수 있고 시티센터 오른쪽 위에는 이제 버밍엄에서 유명한 이 황소 모양이 있는 쇼핑몰이 있고 버밍엄이 캐널이 매우 유명한데 여기 근처로 레스토랑이 쭉 있고 이거는 크리스마스 분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제 소감을 드리자면 원장님께 소개를 받아서 이제 파운데이션의 기회를 받아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영국에서 IB랑 A레벨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Q&A 타임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래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버밍엄 의대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5명밖에 뽑진 않아요. 그리고 지원생이 했을 때 마침 그때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굉장히 좀 5명밖에 뽑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까다롭게 뽑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검정고시도 받아줄까? 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워낙 지원생 백그라운드 괜찮고, 그 다음에 영어를 특히 좀 더 잘하고, 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 학생이 증명을 해준 거죠. 충분히 좋은 학생이라고 증명을 해준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입학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이 좀 있는데,
그래요. 지금 사실은 지원생이 가기 전에 의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려고 했었고, 그다음 워크 익스피리언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됐었어요. 워크 익스피리언스라든지, 그다음에 영어 부분에서. 이제 워크 익스피리언스는 이제 1년 전부터 준비를 한 케이스여서 봉사를 이제 어떤 서울에 있는 치과 센터에서 의료는 아니어도 비슷한 걸로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영어는 제가 고등학교를 해외에서 유학을 조금 한 기간이 있다 본지 뭐 크게 어려움을 안 겪긴 했는데, 음, 그렇다고 음, 그리고 이걸 지원을 거의 1년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걸 보면서, 2022년 9월, 이번 9월에 가야겠어 라고 하면, 이건 너무 정보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지금 5명이다 보니까 1년 전에 마감을 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23년 9월에 간다. 그러면 이번 9월부터 좀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부터라도 지원을 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지금 좀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되고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실 6회 시험인데 그 시험을 2023년 9월에 입학을 한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상 그 전에 6회 시험을 봐야 돼요. 6월에서 9월 사이니까 뭐 입학하기도 전에 6회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2650점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 또 인터뷰 통과하고 오퍼 받고 했는데 또 버밍엄 의대 파운데이션 입학 자체가 또 안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좀 그죠? 미리 좀 계획을 하시고 또 다른 학교들도 한꺼번에 보면서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하시길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생 6K는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 경험을 해봤을 텐데 뭐 하면서 뭐 팁이라든지 이런 거 어려웠다, 뭐 이런 것은 괜찮았다,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일단 시간 제한이 되게 촉박한 시험이어서 네. 그거를 약간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중요했던 시험인 것 같고, 그 외에도 약간 이미 학교에서 막 오퍼 레터도 날라오고 해서 언컨디션으로 약간 그런 프레셔도 있다 본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지원생은 사실 영어 준비가 굉장히 좀 많이 되어 있어서 이 UCAT이 어려운 시험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빠른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뭐 여유 있게 생각을 하고 뭐 그럴 시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프랙티스를 좀 해야 되는 게 좀 사실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A레벨 통해서 버밍엄 대학교 아니면 영국 의대, 그다음에 러셀 그룹의 의대를 간다라고 하면 6회 점수를 3,000점 이상을 맞고도 확신하지 못한 게 영국 의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좀 뭐랄까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건 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문이 있는데 아, 아, 유카스 지원 시 다른 의대 지원 관련 조력도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봤네요. 어, 저는 유카스로 지원을 안 해서. 음, 유카스로 다른데 의대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없고, 만약에 이게 이제 다른 학교 지원이라고 물어본다라면, 의대는 뭐 파운데이션으로 뭐 일반적으로 받아주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면, 요클란이라든지, 아일랜드에 있는 학교라든지, 왜 이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해보긴 했었거든요. 그죠? 하지만 이 비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근데 이제 그런 데보다는 뭐 범위험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이니까 여기에 좀 중학생은 집중했던 것 같고요. 육캔 난이도를 물어보셨는데 난이도는 어렵다 싶다 뭐 이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마인드 컨트롤 뭐 이게 중요한 건가요? 일단 그 첫 번째 섹션이 제일 어려웠고, 영어 문단 그걸 버벌, 예, 읽고, 예, 예. 그게 제일 어렵고, 상이고, 그 다음 수학은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이제 중하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 음, 그 외에는 약간 중상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에 세민주루스 의대 파운데이션 세미나 할 때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기는 무조건 이 점수만 넘기면 통과다. 세민주루스도 전체 학생들 시험을 받던 학생들은 그룹에 코어제 평균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2,500 정도 되면 돼서 각 그 파트별로 어려운 파트는 조금 포기하고요. 그다음에 좀 쉬운 파트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로 열리고 왜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가능하거든요. 파운데이션은. 근데 일단은 그죠. A레벨 통해서 할 때는 모든 요소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은 뭐 500점 이상, 500점 만점 500점 이상 이렇게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왜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과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드바이서 서포트 레벨은 어땠나요? 얼마나 자주 만나셨나요? 라고 물어봤네요. 아마 영어 수업 그 튜터를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학생 수가 꽤 있다 보니 한 10명 정도 있다 보니 매주 만날 순 없고 2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이 그 의대 학생들이 5명 뽑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9월에 가서 6회 때문에 입학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숫자는 5명보다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같이 뭐 피지오테라피라든지 뭐 이 학생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전체 얘기했던 15명이 전체 뭐 의대 학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한 거죠. 또 다른 전공도 있었어요? 이제 영어 클래스는 이제 수업을 나누다 보니 좀 작을 수 있는데 수학 클래스 같은 경우는 모든 파운데이션 학생들이 다 듣는 거여서 뭐 공대 학생부터 그런 걸 다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음, 그 의대 파운데이션에서 한국 학생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의대 파운데이션은 한 분만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전체 파운데이션 할 때 사이언스 할 때 뭐 전체 학생 구성이라든지 국적 비율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돼요? 이제 학생이 한 총 파운데이션은 한 1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학생은 이제 저 포함 4명이었고 그 이외로는 이제 그 중동 쪽 친구들이 꽤 비율을 차지를 했고, 이제 막 유럽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음, 보통 중동 학생들이 많았어요. 음. 그 들었던 사이언스 클래스 있죠? 사이언스 클래스 구성은 어떻게 됐어요? 그 비율? 사이언스 클래스는 이제 홍콩 친구들이 이제 많았고, 그 이외에는 이제 다른 클래스랑 비슷하게 비율이 있어요. 음, 음, 음. 그다음에 질문이 시간표 배정 받기 전 따로 수학, 영어 레벨 테스트를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봤네요. 수학 테스트는 없고 영어는 IELTS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IELTS 레벨에 따라서 사이언스 클래스가 좀 정해졌나 보네요. 음. 혹시 지금 이 질문인데 의대 지나가는 학생 중 한국 학생도 포함되나요? 라고 물어봤네요. 저 이외에 그 다른 한 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학생도 이제 성공적으로 진학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의대에도 한두 명 정도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은 이렇게 자주 만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보네요. 어, 그 학생이 이제 연락이 돼서 아는데, 그 학생 말로는 저희 2명 이외에는 없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의대 시작했는데 그 친구도 의대인데 지금 진학을 못했나 보네요. 아, 그게 아니라 저랑 그 다른 한국 학생 이외에는 의대 파운데이션을 하는 학생이 없었어요. 오, 그래요? 네. 너무 신기하네요. 네, 워낙 이제 5명이다 보니까 너무 소수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6회 한 번만 기회를 얻고 이렇게 하고 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겠네요. 제가 이 부분은 학교에 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파악을 해볼게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제 사진을 보니까 강의하고 강의실이 엄청 큰 게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강의를 그런 큰 강의실에서도 많이 했어요.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을 다니면 버밍엄대 학생과 똑같은 혜택을 받아서 버밍엄대 학생들이 강의를 받는 강의실과 동일하게 이용을 해서 매우 큰 데서 수업할 때도 있고 작은 데서 수업할 때도 있고 상이하게 됩니다. 그죠. 지금 지호학생이 다녔던 학교는 지금 버밍엄 대학교는 대학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학생들만 따로 해가지고 하는 왜 이런다기보다도 버밍엄 대학교에서 뭐 도서관이라든지 학교 시스템이라든지 공부하는 패턴이라든지 뭐 강의가 있고 렉처가 있고 세미나 있고 뭐 이런 패턴으로 공부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문이 어, 지금 어떤 분이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6회 점수 뭐 혹시 지호학생 읽을 수 있어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6회 점수 때문에 컨디션에서 언컨으로 안 전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3명이 의대 오퍼를 받은 학생 중동적으로 여기는 그 카플란 담당하시는 분이 연락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6회 오퍼를 다 받았는데 6회 점수 때문에 언컨이 안 돼가지고 뭐 입학을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3명이 그죠? 입학을 못 받고 그래서 2명만 입학을 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중동 쪽의 학생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런가. 네, 그러네요. 네, 그죠? 5명 중에 2명 점수면 그죠? 뭐 6회 점수 때문에 그죠? 입학을 하고 나머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그래서 혹시라도 이 파운데이션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좀 예를 들면 내가 좀 그죠? 고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중학교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꼭 A레벨을 먼저 좀 생각을 해 보시길 좀 바래요. 그래서 뭐 그죠? 이렇게 그 제약선 세네주스 가고 이렇게 버밍엄도 가고 여러 파운데이션 의대 파운데이션 가서 성공적으로 대부분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또 언제든지 그죠? 6회 점수 때문에 또 거절이 그죠? 오프까지 다 보고 인터뷰 다 패스하고 거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파운데이션 한다면 또 다시 1년 또 기다려야 되고 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나이가 있다면 또 안 받아주고 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파운데이션은 그런 것 같아요. 의대를 우리나라에서 되게 준비를 다 하다가 그다음에 마지막 2학년을 마치고 혹시라도 이제 한국에서 좀 힘들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좀 낫고 물론 그런 학생들도 영어라든지 워크 익스피리언스라든지 여러 요소 때문에 좀 제약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의대가 확실하다, 의대를 가야 된다, 해외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미리 좀 계획을 하시고 미리 좀 준비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죠? 그다음에 뭐 물론 이제 톱 학교를 갈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국에서 여러 가지 좀 그죠? 레벨이 좀 낮은 학교들도 있고 왜 하긴 하는데 왜 미리 계획을 하면서 좀 낮은 학교를 계획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혹시 그 사이언스라든지 뭐 이런 것은 좀 지구학생이 그 검정고시를 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그저 12학년 뭐 의대를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검정고시를 했는데 그 사이언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많이 좀 되셨어요? 문제는 없으셨어요? 저도 보내면서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됐거든요. 어, 그 검정 고시보다 오히려 내용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 그 영, 그냥 수업 때 배우는 내용이 그렇게 방대하지 않아서 수업 시간에만 집중을 하면 커버가 가능한 그 정도로 배우는 것 그래요. 그래서 같아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12학년을 마쳤다 그런 사람들은 선행이라든지 뭐 이런 게 사이언스 선행이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아, 혹시 미리 좀 조언을 준다면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지금 하면서 인터뷰라든지 뭐 하면서 좀 어려웠던 그걸
현명하게 좀, 그죠? 이겨낸다라고 하면 어떤 준비가 많이 필요할까요? 인터뷰는 워낙 다들 이제 어렵다고 알고 계셔서 준비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제가 좀 부족했던 점은 이제 영어 수업에서 에세이가 선생님께서 점수를 거의 70% 언저리로 주셔서 이제 저도 약간 어렵게 패스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에세이를 쓰는 부분에서 어, 그거를 미리 이제 공부를 좀 하고 가셔도 수월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 경험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 학생이, 뭐, 제 이제, 뭐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엘레벨을 하면서 학생들이 의외로 에세이 쓰는 거, 어딘데 어떻게 에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이언스를 에세이를 써야 된다든지, 왜 이런 부분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인터뷰는 사실 인터뷰가 굉장히 좀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그 인터뷰를 좀 그 내용상 보니까 그 MMI로 원래는 해야 되거든요. 저희 학생 그 버밍엄 A레벨에 들어간 학생도 뭐 한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MMI를 하고 왜 그다음에 이제 8가지 섹션에 들어가서 다 하고 했었었는데 또 상황도 좋지가 않았대요. 체육관에서 다른 곳에서 들리는 소리도 들으면서 또 인터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 아까 투 스테이션 그 정도만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땠나요? 인터뷰 준비량과 그다음에 좀 했을 때 그 분위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학교에서 서포트를 받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 그 의대 어드미션 총 담당자 분이랑 그 줌으로 어, 이제 슈퍼바이징을 받았는데, 그분께서 이제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하면 좋겠다고 조언을 해주셔서 이제 한 2주 전에 그분이랑 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부분에 집중을 했고, 투 스테이션 한 거는 이제 롤플레이랑, 어떤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이제 받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아까 그 ISC 메디컬 그 책을 보면서 이제 준비를 한 것 같네요. 혹시 뭐지? 질문이 대략적으로 어떤 질문이었어요? 어, 그 간단하게만 얘기해 질문 봐, 주시면. 그 약간 그룹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 있었으면 어떻게 해결을 했고, 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자기를 넣은 경험에 대해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음, 인터뷰를 뭐 학생들이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왜 이렇게는 하는데 사실 인터뷰 질문 자체는 엄청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답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의사에 적합하느냐, 그다음에 뭐 의사는 당연히 팀워크라든지 뭐 이런 거에 좀 영향을 발휘해야 되는데 여기에 적합한 얘기를 하느냐, 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워크 익스피리언스라든지 그런 걸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원생 같은 경우는 좀 인터뷰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를 안 해서 인터뷰 투 스테이션 이 정도만 해서 아직까지 연관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쩌면 많이는 얘기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많은 워크 익스피리언스라든지 뭐 독서를 한다든지 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근데 준비는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셨어요? 파운데이션 들어가기 전 이제 8월 달부터 그 책을 이제 정독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외에도 이제 유튜브에 가면 사람들이 버밍엄대 막 인터뷰 한 거를 올리는 학생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아이디어 얻어서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한 몇 개월간 준비를 좀 한 기억이 있네요. 음, 음, 혹시 지금 버밍엄에 다니는 저희 학생을 또 만나본 적 있었어요? 의대에 다니는 친구? 그냥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서 어떤 질문 받으셨는지 이제 그것만 이제 정보를 얻었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뭐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얘기들 있으세요?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얘기를 해주고 영어 준비. 그다음에 혹시 저 같은 경우는 독서를 되게 많이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리고 독서하고 그다음에 지원생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뭐 이런 영어 준비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있어서 그런데 한국 교육 과정에 있다가 이렇게 오는 학생들은 자기 생각을 좀 그죠?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한다든지 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혹시 뭐 좀 조언을 좀 주실 수 있는 게 좀 있으세요? 어, 제 생각에는 영국 학교이다 보니 자기 생각을 에세이에 이렇게 담아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룹 프로젝트 할 때도 자기 생각을 주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나라인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프리페어 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고 막 미디어에 많이 접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이제 접하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예. 그래요. 지금 사실 이제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짜여진 것을 하고 짜여진 그저 뭐 뭐랄까 좀 아까 그 가이드라인 보여줬잖아요. 그죠? 이 모듈을 보여줬잖아요. 왜 이 정도를 패스하면 바로 통과. 그다음 인터뷰도 뭐 파운데이션 학생들한테 좀 정해지는 인터뷰. 왜 이거면 통과. 하지만 A레벨 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이럴 수는 없거든요. A레벨을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6회도 경쟁에 의해서 이렇게 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뷰라든지 이런 쪽도 뭐 투스테이션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온라인을 하더라도 꽤 여러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잘했다고 하는데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고, 네, 이런 부분은 엘레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뭐 지원생 너무 준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처음으로 가면서 그렇게 또 성공적으로 이렇게 좀 입학을 해가지고 한국 학생들한테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좀 도움이 됐을 것 같네요. 나름대로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고민 같은 건 하지 않으셨어요? 어, 딱히 안 한 것 같네요. 힘든 건 없으셨어요? 뭐 날씨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뭐 지내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음, 수업을 이제 점수를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관한 그런, 이제 멘탈 관리가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파운데이션은 계속해서 채점을 하고 측정을 하고 왜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결석을 하면 안 되고 한 번이라도 시험을 못 보면 또 안 되고 왜 이런 부분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좀 포밍하면서 좀 즐기거나 아니면 여가 생활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혹시 있었어요? 아, 네, 있죠. 그 뭐지? 시티 센터에 가면 이제 뭐 친구들과 뭐 펍을 간다든지 아니면 쇼핑몰을 간다든지 이제 매주 이제 공부 이외의 시간을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실제로 동아리 활동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파운데이션 하면서? 아, 네, 제 친구는 이제 테니스 클럽을 뭐 조인을 한 사람도 있고 뭐 카약 하는 것도 클럽이 있어서 그것도 할 수 있고 클럽 조인은 다른 범용음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뭐든지 조인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요. 그럼 감사드리고 혹시 뭐 버밍엄에서 지금 뭐 의대 생활 하면서 뭐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미뤄놨던 거 뭐 딱히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없으세요? 그래요. 지금 했던 패턴대로 이렇게 당연히 그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밸런스를 좀 유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뭐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왜 이런 부분 잘 하시면서 학교 생활 잘 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그래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